안녕하세요. 헤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이제 기아공차 직각도 명세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뭐 직각도 명세 전에 찍었던 게 이제 평행도 명세인데 평행도하고 직각도는 각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거의 대부분 비슷해요. 그래서 아마 이 자세공차류들, 요거 말고 이제 경사도도 있죠. 그 류들은 개념적인 것들은 다 비슷합니다. 단지 이제 그 각도가 몇 도냐 명시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수평, 수직. 그래서 이제 수평인 것은 이제 평행도, 그리고 이제 수직인 것은 직각도, 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임의의 각도는 경사도로 빠지는 거죠. 이제 거의 대부분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뭐 이전에 봤던 내용 가지고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겠지만, 이제 직각도는 명세에 있어서는 평행도하고 약간 다른 점이 있어요. 약간 다르다기보다 아예 반전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어떤 부분이 반전이 돼 있냐? 이제 우리가 이제 직각도라든가 이런 경사도에서 축의 형태를 정의할 때 앞에 이제 공차값 앞에 파이를 붙여주는 행위, 즉 원기둥의 형태로 공차의 그 영역을 지정을 하겠다라는 게 제가 이제 기존에 평행도 명세할 때도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 항상 중심축이다, 선의 형태로 이제 공차 형상이 정의가 된다라고, 형체가 정의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 무조건 파이를 붙인다라는 것이 잘못했다고 이제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평행도에서는 데이텀이 면인데 특정 형체가 이제 선이다, 즉 중심축이다라고 하면 그때는 파이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면에 의해서 정의되는 각도는 그 면과 평행한 방향, 그러니까 면과 면이 평행한 방향으로밖에 정의가 될 수가 있지, 그 측면에서의 각도는 정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애당초 파이로 붙이는 게 불가능하다. 그게 이제 케이스 규격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달라요. 얘는 직각도는 이제 그 부분이 좀 달라집니다. 물론 직각도는 무조건 선이면은 파이를 붙일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다른데, 그게 처음부터 나와요. 처음부터. 자, 일단은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앞에 이제 일반 사항은 항상 붙는 건데, 이 내용들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차 형체, 내가 공차로 정의해 줄 수 있는 형체는 외곽 형체. 외곽 형체라는 건 요 바깥에 있는 난 이 면의 직각을 볼 거야, 이렇게 해서 하나의 면, 어떤 이제 외부에 있는 표면일 수 있다. 내가 이제 게이지로 직접 긁는 면 자체가 이제 내가 공차를 지정하는 형체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유도 형체. 유도 형체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이렇게 치수선하고 일치하게 딱 일직선을 이루게 기아공차를 기입하는 행위. 요걸 뭐라 그랬어요? 요게 간혹 가다가, 물론 지금 이건 원형이니까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는데, 간혹 가다가 요렇게 붙이는 경우가 이제 우리 전산응용 이해도 기능사 답지들 보면 잘못하는 게 뭐가 있어요? 이면의 직각도와 이면의 직각도, 양면의 직각도를 보고 싶은데,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요거 이제 샘플로 하나 제가 표시를 하면, 요거는 따로 떼서 할게요. 카피해가지고 따로 떼서 예시를 들어드리면, 요게 아니라 간혹가다 이런 경우 있죠? 제가 저걸 썼네요. 다른 데서 갖고 올게요. 데이터분 여기서 여기 바닥면을 이렇게 데이터를 잡았어요. A로 바꿀게요. 자, 바닥면을 이렇게 A로 잡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정의한 게 아니라, 이제 이거를 이제 따로 작성했을 텐데,
요렇게 정의하는 경우 있죠. 이렇게 하면 이게 그 이제 형체를 보면은 분명히 이면이 직각이 나와야 되고 이면이 직각이 나와야 되고 두 면이 따로따로 직각이 나와야 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양쪽에다 붙이기 싫으니까 이렇게 표시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저 앞에서 설명을 했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형태는 KS 규격에서 또는 IS 규격에서 정의된 약속된 적이 없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기하공차를 교육하는 교육자 특히 이제 제가 교육자라는 건 학원 강사들에 의해서 자기들의 편의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확률이 높아요. 약속이 된 적이 없는 행위예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앞에서 말하는 유도 형체라는 게 이렇게 일직선으로 해가지고 이 치수를 사용하고 있는 이면과 이면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유도될 수 있는 형체를 의미하는 게 유도 형체인데 걔하고 의미가 혼동이 오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는 못 쓴다. 여기서 말하는 유도 형체란 이렇게 치수선하고 일직선의 형태로 기하공차를 붙여준 거야. 근데 이게 원형이면 뭐가 돼요? 원의 표면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유도될 수 있는 게 바로 중심축이죠. 그래서 이 중심축은 이제 유도 형체로 들어간다. 그렇죠? 유도 형체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제 내가 이 표면 양표면에다가 직각도를 주겠다 그러면 이렇게 기입하는 행위 지금 전산응용 기계들 기능사에서 하는 거 틀린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틀린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귀찮더라도 양쪽에 별도로 기입하시는 게 맞아요. 도면은 내가 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는 거지 의미의 혼동을 줘가면서 나는 작업 효율이 좋으니까 귀찮으니까 저렇게 대충 간단하게 내 맘대로 의미를 부여를 해서 기입을 하고 때우겠다라고 한다면 그런 분들은 도면 그리시지 않는 게 맞습니다. 물론 앞에서도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지금 저걸 저렇게 가르치는 강사님들은 정확하게 따지면 크게 잘못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그렇게 배웠어요. 얘기를 제가 계속 드리지만 저도 그렇게 익혔어요. 처음 익힐 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그래서 제가 늘상 권장하는 거지만 저희 기하공차를 공부할 때는 시중에 돌고 있는 교재들을 보지 마시고 KS 규격을 보세요. KS 규격 열람 공짜입니다. 교재는 돈 주고 사야 되지만 KS 규격 공짜예요. 공짜 열람. 우리나라는 KS 규격 열람 서비스 가셔가지고 거기서 기하공차 이렇게 해가지고 검색해서 아니면 제가 드린 자료에 공차 이 넘버 있잖아요. 공차 넘버래. KS 규격 넘버 있잖아요. 이거 입력하셔가지고 검색하셔서 그 원본을 보세요. 원본을. 제 이 영상을 봤더라도 저는 꼭 그 원본을 보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저도 이게 내용이 좀 줄어 있는 거고 그 줄어 있는 내용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중에 돌고 있는 내용이 잘못했더라. 그런 정도 파악을 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더라. 그런 정도 파악하고 이거 다 보고 나면 반드시 KS 규격 열람 서비스 가셔가지고 열람을 해보시면서 내가 이걸 읽어봤을 때는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도 이 영상에서 제가 설명하는 것도 잘못된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설명이라는 건 내가 받아들인 지식에 대한 그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잘못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보고 직접 판단을 하세요. 그게 가장 좋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직접 보고 직접 판단했는데 선생님과 다른 내용을 내가 케이스에 찾았어요. 해가지고 댓글로 달아주신다든가 어디 보십시오. 선생님 말씀 이거 잘못됐습니다라고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시면 저도 그걸 찾아보고 제가 잘못된 게 있으면 개선을 할 거예요. 어찌 됐든 그게 가장 좋다. 그래서 항상 요거가 명기돼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공차를 지정할 수 있는 형체는 둘 중에 하나겠죠. 공차 형체, 외곽 형체 그 자체 아니면 그 어떤 외곽 형체들의 조합을 통해서 유도대로 유도 형체 일반적으로 이제 중심선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정의해 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서로로 선의 형체거나 선의 형체의 집합이나 아니면 영역 형체이다. 이것도 매번 나오는 얘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제 각도, 직각에 대한 각도는 암시적 90도
직각은 이제 우리가 도면에다가 수평 수직으로 그려지게 되면 각도를 기입하지 않죠. 그래서 암시적인 TED, 절대적인 각도. 각도에 관련된 것들은 항상 절대 각도를 기준으로 해요. 절대 각도. TED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니까 절대 각도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도면상의 절대 90도를 얘기하는 거고, 절대 각도가 아니라는 거는 그 각도를 우리가 잘못, 그러니까 형상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각도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형상 자체의 각도는 약간 오차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각도에 한해서는 이제 그런 오차들을 인정을 안 하고 도면상의 정확한 각도를 기준으로 한다.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TED에 의해서 정의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예시로 나오는 게 있는데, 첫 번째부터 이제 딱 바로 나와요. 자, 얘는 이제 데이텀 자체가 이제 여기 있는 구멍의 중심축, 그쵸? 데이텀도 유도형체죠. 데이텀도 유도형체, 중심축. 그 다음에 이제 공차형체도 이제 이렇게 중심축입니다. 여기 약간 이렇게 기울어 있어요. 대각으로. 기울어 있는데, 측면에서. 자, 이때 직각도를 정의를 합니다. 데이텀 A에 대해서 직각도를 정의했는데, 요 공차 값을 보시면 파이가 안 들어갔어요. 그쵸? 예, 우리가 일반적인 학원 강사님들이 얘기하는, 그리고 저도 한때 그렇게 얘기했었던, 공차를 지정하는 형체가 유도형체, 중심선, 선의 형태를 띠면 선이니까 원기둥 형태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평행도는 데이텀이 중심선, 중심축, 선일 때 요거 파이 붙일 수 있었는데, 그쵸? 한번 가서 보면 구멍 2개 뚫린 거 파이 붙일 수 있었습니다. 뭐지? 라고 하는데, 이게 각도가 90도가 틀어지기 때문에, 평행은 0도고, 각도 개념으로 생각하면 0도고, 90도가 틀어지기 때문에, 얘는 선에서 다른 쪽 각도를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선이 진행하는, 그러니까 데이텀 선이 진행하는 진행 방향과, 그 다음에 우리가 공차 영역을 정의한 그 공차의 이제 중심축과 사이에 직각은 한 방향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게 평행도하고 약간 다르다는 게, 이게 평행도하고 개념이 반전이 돼버려요. 평행도하고 개념이 반전이 된다. 그래서 이제 참고적으로 제가 그려놓은 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똑같이 이제 여기 안쪽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제 안 보이겠죠? 그래서 표현 형식을 숨겨진 모서리까지 보이게, 잘 안 보이네요. 이게 원통이라 안쪽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가시적인 모서리를 표현해 주진 않네요. 이렇게 원통 뚫려 있고, 이렇게 원통 뚫려 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보이겠죠. 이렇게 뚫려 있는 걸 그려놨는데, 그럼 이제 얘의 중심축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제가 그려놨죠. 이렇게 된다. 지금 여기 있는 요 수직선은 이제 좀 이따 설명할 때 참조적으로 할 거예요. 참조적으로 얘기를 할 건데, 결론적으로 이제 데이텀 자체가 이렇게 중심선의 형태를 나왔다 라고 한다면, 이 선을 기준으로, 저 데이텀을 기준으로 각도를 정의해 주는 게, 여기는 직각을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는 선의 진행 방향으로서 요 중심축에 대한 직각은 정의해 줄 수 있다. 근데 이쪽 직각은 어떻게 정의할 건데? 그래서 제가 얘를 그려놓은 게, 그럼 얘는 이 선하고는 각도가 다르잖아요. 근데 얘를 기준으로 각도가 다르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어요. 직각이 다르다라는 거? 없죠. 왜냐하면 이 축을 중심으로 이 방향 방향으로는 어느 각도인지 지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공차의 영역을 원기둥의 형태로 정의를 하려고 그러면, 이쪽이든 어느 각도든 특정을 해줘야 돼요. 특정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데이텀 자체가 특정이 안 되잖아요. 딱 지정이 안 되잖아요. 어느 각이야. 저 선이 데이텀이. 선 자체에서 저 방향으로는 각도를 가지지 못하잖아, 선. 그렇죠. 그러면 얘는 한 방향의 각도밖에 갖지 못하고, 그럼
기본적으로 원기둥 형태의 정의 자체는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직각도의 같은 경우는 평행도와 다르게 평행도는 정의할 수 있었죠. 평행도와 다르게 이제 데이텀이 선의 형태고 그 다음에 공차 지시된 형체 자체도 선의 형태를 띈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파이를 붙일 수가 없다. 자, 다시 돌아가서 간간히 이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죠. 아, 선생님, 이게 왜 이거랑 중심이 이렇게 위로 다 올라온 거랑 이거랑 어떻게 같습니까? 각도를 구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각도를 구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 중심선으로 보면 되는데 데이텀이 정의된 건 중심선이 아니라 점이에요. 한 점. 점이라고 그러죠. 딱 점이라고요. 점을 기준으로 이 각을 특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각을 특정하려면 말 그대로 이 점을 기준으로 수직 방향이 돼야 된다라는 2차 데이텀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 각을 정의할 수 있는 2차 데이텀이 나오는 거.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건 직각도니까 그러면은 뭐 저 직각을 정의하려면 저 선하고 직각인 이 방향의 평면이라든가 뭐라도 2차 데이텀이 있어줘야지만 정의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가 기울어졌다라고 판단하는 건 다른 데이텀에 의해서 판단이 되는 거지 우리가 방금 지시한 요 중심축을 가지고는 지시가 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저 형태를 꼭 파이로 정의를 해주고 싶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데이텀이 더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텀 시스템을 이용을 하든가 아니면 공통 데이텀을 이용을 하든가 뭐 둘 중에 하나를 해줘야 된다. 그러지 않는 이상은 파이의 형태로 정의해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행도 얘기했을 때도 얘기를 했지만 강조를 했지만 지금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잘못 알고 있는 건 직각도라든가 아니면 평행도라든가 경사도에서 파이를 붙이는 게 우리가 공차를 지정하는 형체가 선의 형태를 띠고 있다. 즉 거의 대부분 중심선이겠죠. 중심선에 대해서는 무조건 파이를 붙여준다는 식으로 지금 전산환경 기계에다 가르치는 강사님들이 모두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시중에 돌고 있는 모든 교재를 보면 다 그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절대 그거 아니다. 오히려 파이를 정의할 수 없는 경우가 존재를 한다. 네, 이거를 가장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혹시라도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 뭐 정답을 만드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채점을 하시는 분들 실제 시험 그런 분들이 혹시라도 지나가다가 우연찮게 제 이 영상을 보게 되신다면 반드시 이거를 고려해서 채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걸 고려 안 하고 채점한다라는 건 국가대학시험에서 잘못된 기술을 지금 그냥 용인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기술을. 그러니까 그래줬으면 좋겠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렇게 되고 여기서도 나왔지만 지금 요게 데이텀이니까 이 데이텀과 직각을 이루고 있는 평면이 두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내 공차값이 0.06이다 그러면 이 두 평면 사이의 간격은 0.06이 될 테고, 그렇죠? 그 사이에서 좌우로 기울어진 거, 이 축의 방향, 축의 진행 방향으로 각도가 기울어진 거는 확인할 수 있지만 축의 진행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이제 각도는 확인해 줄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 평가를 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예시로 이제 바로 이제 이게 나오고, 이제 두 번째 예시로 나오는 게 이제 요겁니다. 자, 그냥 사각 바닥에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뭐, 이제 아까하고 다른 거는 이제 얘는 뭐냐면, 바닥은 평면이죠. 예. 아까는 이제 축 대 축의 직각도였다면, 이제 요번에 나오는 거는 바닥. 면 대 축입니다. 얘는 유도형체죠. 예. 시도랑 딱 일치하게. 면 대 축이다. 자, 그럼 이제 면 대 축, 이제 뭐 다른 건 특별하게 볼 게 없고 이제 얘도 뒤에 뭐가 붙었어요. 요게 붙었네.
요게. 자세 평면 지시자인가요, 저게? 그렇죠.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 어디 나와 있냐? 제일 앞쪽에 이제 여기에 기호들 쭉 나와 있는데, 그렇죠? 교차 평면 지시자, 자세 평면 지시자 두 가지. 약간 의미가 다르다고 저번 영상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세 평면 지시자다. 다시 찾아와서. 결국은 이제 자세 평면 지시자가 들어왔는데, 자세 평면 지시자가 들어온 게, 이제 얘는 이제 어느 방향으로만 측정을 하겠다. 그 자세를 명기를 한 거죠. 이 원기둥에 대해서 어디만 측정을 하겠다. 그래서 추가적인 데이터 B가 나왔고, 얘랑 평행한 자세로만 측정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얘는 무슨 얘기냐면, 직각을 정의를 하는데, 요건 이제 밑에 해석을 보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제 면에 대해서 축의 직각을 보게 되면은 얘는 두 방향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이 방향으로 해서 이 직각을 얘기할 수 있고, 이 방향으로 해서 이 직각을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제가 두 방향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XY축으로 구분하는 경향이 강해서 두 방향이라는 거지, 원칙적으로는 이게 360도 다 가능하죠. 360도 다 가능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360도가 다 가능하다. 뭐 할 때? 데이터이 면이고, 공차 측정 대상이 축일 때. 360도가 다 가능해. 그렇다면, 얘는 뭐가 가능하다? 공차값 앞에 파이로 정의가 가능하다. 원기둥 형태의 정의가 가능하다. 모든 방향의 직각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 내가 특정 부분의 각도를 보려면 뭘 지정을 해줘야 된다? 추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자세. 내가 데이터 공차역을 정의할 자세를 지정해 줄 필요가 있다. 근데 얘는 어떻게 된다? 데이터 B에서 평행한 요 두 사이에 들어오는 각도값, 즉 지금 얘는 기울어짐을 보는데 이 방향의 기울어짐만 보겠습니다. 뭐 이런 거죠. 저 자세의 기울어짐만. 즉 얘가 뭐 이쪽으로 이렇게 기운 거는 뭐 기울든 말든 신경 안 쓰겠다. 그쵸?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만약에 파이를 붙이지 않았다면 이 상황에서 이제 면대 축인데 파이를 안 붙였다. 그러면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 자세 평면 지시자는 반드시 따라 나와야 됩니다. 면대 축으로 직각도를 정의하는데, 만약에 공차값 앞에 파이로 입체적으로 원기둥 형태로 내가 영역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그 뒤에는 반드시 자세 평면 지시자,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나는 보는 거야 라고 명기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요거 이제 주의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앞에서 제가 말한 대로 파이가 나왔다. 이것도 지금 뭐예요? 평행도하고 반대되는 개념이죠. 평행도는 데이텀이 선, 중심축이고, 그 다음에 공차 형체도 선, 중심축이다. 유도 형체를 통해서 선이다 라고 나왔으면 그때는 파이를 붙일 수 있다. 그리고 평행도 같은 경우는 데이텀이 면, 그리고 공차 형체가 축이다.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파이를 정의할 수 없다. 왜? 좌우 각도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얘는 반대죠. 얘는 데이텀이 축, 그 다음에 선, 공차 형체도 축이면 평행도와 다르게 파이를 붙일 수가 없다. 그리고 데이텀이 면, 그리고 공차 형체가 축이면 평행도와 다르게 파이를 붙일 수가 있다. 아까 이거는 요 위에서 이거 설명할 때 설명했죠. 예. 직각도의 경우는 데이텀이 면이다 라고 한다면 두 방향의 각도가 모두 나온다. 왜 그러냐면 저거 이제 법선이라 그러죠. 어떤 평면의 직각을 이루는 선을 법선이라고 합니다. 법선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게 되는 조건이 돼버리기 때문에 원기둥 형태의 정의가 가능하다. 모든 방향으로의 직각을 다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제공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요게 이제 평행도라고 차이 나는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저 이제 파이를 붙일 수 있는 게 그 상황 자체가 완전히 역전이 돼버리는 거죠. 각도 90도가 틀어지면서 역전이 된다. 이런 차이가 있다. 나머지 개념들은 이제 평행도하고는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예시로 나오고 있는 게 데이텀이 축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럴 때 공차 측정은 면이다. 공차 측정 자체가 면이니까 당연히 면을 측정하는데 파이가 붙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면을 원기둥 형태로 그렇게 못 만들죠. 그렇게 안 되니까 반드시 이제 공차값 앞에 이제 파이가 붙지가 않겠죠. 떨어져 있는 거고. 축에 대해서 직각도를 본다 그러면 결국 이 축을 데이텀을 이제 법선으로 하는 법선 평면이 돼야 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랑 직각을 갖고 있는 두 개의 평면이 존재를 하고 그 두 개의 평면 사이의 값은 요 공차 역이 되겠죠. 이 평면 사이의 이제 두께는 얘가 될 거며 그 사이에서 물렁물렁 거리거나 아니면 기울어져 있는 것들은 이제 오케이로 치고 그걸 벗어나서 기울어져 있는 건 이제 오케이로 칠 수 없다. 이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들이 다 나왔으니까 이제 면 대 면이 나오죠. 면 대 면이다. 그렇죠? 여기도 평면, 데이텀도 평면, 얘도 평면. 당연히 측정되는 공차 형체 자체가 면이니까 파이로 정의될 수는 없을 거고 이렇게 정의해 줄 수 있다. 여기서 하나 이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이제 직각도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요거예요. 이제 면 대 면을 봤을 때, 면 대 면을 봤을 때, 요것도 이제 나중에 이제 전산학적 기계적 기능사에서 직각도 정의한 거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서 얘기를 하겠지만, 요걸 좀 잘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거를 아예 띄워놓고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은가? 요거 해서 이제 뭘 하냐면, 이거 여기 제가 표현할게요. 데이터홈은 바닥을 제가 이제 여기다 한번 붙였잖아요. 붙였는데, 요거에 대해서 뭘 해주냐면, 요 측면에 직각도를 기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대충 공차값은 아무렇게나 적을게요. 지금 공차값 자체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제 요 구멍 중심 축에 대해서 이제 직각도를 정의할 때, 아이고, 이게 아닌데. 구멍 축이 아니라 요 측면에 대해서 직각도를 정의할 때, 물론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가장 많이 하는 잘못은 이렇게 일직선을 띄우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직각도, 그 다음에 뭐 0.01 뭐 이렇게 대충 적을게요. 그 다음에 데이텀 A. 이렇게 하는 경우, 뭐, 요거 아마 이제, 전산형 기계제도 기능사 뭐, 답지들 다 뒤져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는 게 허다할 거예요, 허다. 일단은 앞에서 한번 얘기했지만 첫 번째 잘못된 거, 이거 이렇게 기입하면 안 된다. 이건 뭐다? 이면과 이면을 통해서 유도되는 형체입니다. 유도되는 형체라는 얘기는 뭐냐? 중심축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두 치수를, 요 치수를 가지고 구성되는 요 두 면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유도될 수 있는 거 뭐예요? 중립면이에요, 중립면. 저게 두 개가 면이니까. 중립면의 직각을 보겠다라는 겁니다, 저거의 의미는. 우리가 약속한 의미는 KS 규격이나 IS 규격에서 설계자들끼리 미리 약속된 규정은 이게 이 측면과 이 측면의 직각을 따로따로 보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저 두 면을 산출을 하고 그걸 통해서 가운데 중립면이 나오고 그 중립면의 직각을 보겠습니다. 선생님, 이 두 면이 직각인 것과 이 두 면이 직각이면 중립면은 직각이잖아요. 그럼 문제 없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간혹 계신데 일단 이 두 면이 직각이면 얘도 직각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건 복사를 해서 대충 앞으로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눈에 보이게 과장되게 그릴까요? 과장되게. 자, 이면이 한 5도? 5도 기울었어요. 그리고 이면도 5도가 기울었어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기울었죠. 근데 얘네들의 중립면은 직각입니다. 왜냐하면 대칭이니까. 선생님 저렇게 대칭으로 될 확률이 있나요? 네, 높습니다. 이 측면을 가공하는 가공 방식을 이해를 하면 이게 대칭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가공 툴이 이만큼 기울어가지고 이 측면을 가공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가공 툴을 요 면을 가공했던 가공 툴을 요 면에 그대로 씁니다. 그럼 그대로 쓰면 선생님 이 면은 이렇게 가공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면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간혹 계신데 아니죠. 이 가공 툴은 여기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고 계속 이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리고 얘를 반대면을 가공을 어떻게 180도 돌려야죠. 그러면 정확하게 대칭으로 가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경우 되게 많아요. 대칭으로 땅땅.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직각도를 이렇게 정의를 한다라는 거는 중립면을 가지고 직각도를 정의를 한다. 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무조건 반대에도 들어와줘야 되고요. 요거 이제 뒤집혔는데 미러로 제가 써가지고 귀찮아서 이거는 요렇게 한번 미러 더 해주면 돌아오겠죠? 그리고 이제 저거를 치수선에 저렇게 붙이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 이거는 꼭 주의하세요. 꼭 주의를 하시는데 어쨌든 이제 요 직각을 이제 이렇게 제대로 주의를 다 기울여서 이렇게 정리를 한다. 이게 맞는 거냐? 안 맞습니다. 안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면이 직각을 이루어야 되는 건 이 바닥면이 아니에요. 자,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면은 이제 이거를 아까 이렇게 이제 기입하시는 강사님들이 이제 반박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이 면이 이 바닥에 직각이어야 해서 직각을 정의한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뭘 모르시나 본데, 자, 이 면과 이 면이 평행해요, 선생님. 그리고 이 면과 이 면이 직각이에요. 그럼 선생님, 이 면과 이 선은 어떻게 돼요? 직각이겠죠. 왜? 평행한 것과 직각하니까. 그렇게 이제 저한테 답변을 해요. 근데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왜냐면 그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나중에 측정과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중심축을 기준으로 여기 직각을 측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불가능한 거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측정을 하려면 앞에서 말했던 3차원 측정기를 가지고 형상을 전부 다 샘플링 하든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수작업 측정 공구를 가지고 하게 되면은 특별한 치구들이 필요해요. 특별한 장치를 만들어야 돼요. 네. 저 축을 기준으로 직각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힘드니까 사람이 수동으로 측정할 때 편하려면 뭐냐? 얘랑 평행하네. 그리고 얘랑 직각이네. 그러면 그 두 개를 보면은 얘랑도 직각이 나오겠네. 평행한 애와 직각이니까. 네, 그렇죠? 그게 가능하겠네라고 하는데 그거는 지금 이 영상을 2차원적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3차원으로 안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려져 있는 정면도의 그 2차원적인 모양만을 가지고 판단을 하면 그게 맞는 얘기기는 한데 문제는 이 축의 이면이 직각이라는 건 단순히 이 방향으로 직각이어서만 되는 건 아니에요. 이 방향으로도 직각이어야 돼요. 축을 기준으로 면의 직각이다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이제 나오지만 여기 나오지만 축에 대한 법선 평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이거 측정할 때도 마찬가지. 저 직각을 측정하는데 저렇게 기입돼 있다고 이 방향만 중심축에 대해서 직각이 기입돼 이 방향만 한 방향만 측정을 한다 그러면 측정 잘못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축이 데이텀이고 그 다음에 면이 측정 대상이면 이 면을 그 축을 기준으로 최소한 4번 정도. 물론 이제 가공 방식에 따라서 이걸 어떻게 가공했느냐. 얘는 선반 가공이잖아요. 선반. 선반 가공이면 얘는 운 좋으면 그냥 이 방향 하나만 측정해도 될 수 있어요. 이 방향 하나만 측정해도 게임 끝날 수 있어. 요건 선반 가공의 이제 특성을 알아야 되는데 선반에서 측면을 가공을 할 때는 이게 아니지. 이거 측면이다. 원통이다. 라고 하면 얘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회전을 하고 요 측면을 가공하는 가공 칼날은 측면에서 이렇게 들어와요. 측면에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요 면을 하는데 요 면을 요 반대쪽까지 쭉 긁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요 중심까지만 긁어요. 그럼 얘가 계속 회전을 하기 때문에 요 절반만 이렇게 긁으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발생되는 특성이 뭐냐면 저 측면이 저 툴의 진입 각도에 의해서 이렇게 원풀 형태로 나온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원풀 형태로 중심축을 기준으로 안쪽으로 파이는 형태로 원풀 형태로 가공된다든가 이 두 가지 현상이 발생을 해요. 선반 가공의 특징이에요. 선반에서 측면을 가공할 때 원통면이 아니라 특징이거든요. 이렇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의 조성을 읽으면 요 360도의 조성을 다 알 수 있어요. 선반 가공. 네? 요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밀린 가공이다. 측면 가공이 밀린 가공이다 그러면 이게 얘는 이렇게 기울어지지 않고 밀링은 그 툴 방향이 쭉 유지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울어요. 한 방향으로 기울어요. 근데 이 한 방향으로 기운 게 이 각도로 기울었을지 이 각도로 기울었을지 이 각도로 기울었을지는 특정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 측면이 선반 가공이다. 선반 가공이 아니라 밀린 가공이다. 라고 한다면 원칙적으로는 네 방향을 다 측정해야 돼. 네 방향이라기보다 이게 쭉 이어서 한 방향, 쭉 이어서 두 방향 뭐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근데 얘는 그렇게 측정이 불가능해요. 왜냐면 중간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터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무조건 네 방향을 측정을 해야 돼. 최소라 그랬어요. 최소. 원칙적인 개념을 하면은 전체 면을 다 측정해야 되는 거고. 그럼 측정이 힘들겠네요. 근데 이제 저거 이제 나중에 이제 보면은 그냥 한 번에 쭉 이어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면 전체를. 나중에 이게 나오겠지만 다른 이제 공차까지 들어가서 나중에 기입할 때 이게 나오겠지만 저걸 이제 방사형으로 저렇게 측정을 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측정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데 그럼 이제 이렇게 정의한 게 뭐가 문제냐? 이게 이제 이면에 대해서 직각인 거는 알겠는데 이면에 대해서 직각을 해버리면 문제는 뭐냐면 평면도 보면 이거죠. 결국 데이텀이 이 바닥면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한 5도 정도 기울일게요. 이면이 이렇게 기울었다. 그러면 이면 지금 이 축에 대해서는 요 구멍 뚫린 구멍 중심 축에 대해서는 직각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눈으로 봤을 때 당연히 직각이 아닐 거예요. 직각이 아닌데 그러면 데이텀 A에 대해서는 얘는 여전히 직각이죠. 여전히 직각이에요. 이런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얘는 이 중심축에 대해서 이 뚫려 있는 구멍의 중심축에 대해서 직각이 나와줘야 되는 건데 얘는 한쪽을 안 보겠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바닥면에 대해서는 각도를 정해 줄 수 있는 게 이 방향의 직각, 한 방향의 직각밖에 없어요. 이 평면과 얘가 만약에 이렇게 기울었다고 해도 얘는 요 바닥면하고는 여전히 직각이에요. 어떻게 측정을 해도 직각이에요. 그게 정의가 될 수가 없는 거다. 이러는 거죠. 결국 여기서 이제 지시한 이 데이텀 바닥 A에 대해서 얘가 직각입니다. 라고 하는 건 결국은 이 축과는 직각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되고 그럴 거면 얘는 정의할 의미가 없다. 돼버려. 실질적으로 정의상에서 중요한 건
저 면은 바닥하고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어요. 조립품을 보면 바닥과 직각을 이뤄야 될 이유는 하등 없어요. 단지 걔가 직각을 이뤄야 되는 건 커버가 이렇게 씌워지잖아요. 커버가 이렇게 씌워지니까 이 구멍에 딱 커버가 껴지고 커버에 있는 돌기가 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면이 딱 밀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 이 축에 대해서 이면이 직각이다가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건데 그거를 정의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정의했다 그러면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방향의 직각은 정의를 했지만 다른 방향의 직각은 전혀 정의하지 않았다.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다. 라는 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잘못됐다. 그래서 절대 이렇게 표기할 수 없다. 근데 거의 대다수의 교재들을 보면은 물론 이게 좀 제대로 되어 있는 교재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못 봤어요. 저는 못 봤는데 제대로 된 교재가 있겠지. 설마 못 갔어? 설마 그러려고. 어쨌든 제가 본 모든 교재는 다 바닥면에 대해서 얘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잘못됐다.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주의하셔야 된다. 요거 얘기하면서 이제 같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요거 얘기하면서지. 저거 얘기하면서. 그래서 저 면대면의 직각의 개념을 좀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 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면대면.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뭐 내용은 안 나와 있나? 들어있어야 되고 평면의 수직이다. 그리고 제한된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두 개의 평면에서 제한된다. 어쨌든 두 개의 평면에서 제한되는데 이 평면이 제가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이 A에 대해서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 평면이다. 라고 제가 한 얘기가 그거죠. 측면이 기울기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선생님 이게 각이 직각이 아니잖아요. 데이터 메인은 이 평면 바닥면이기 때문에 이 외곽 프레임은 상관이 없어요. 외곽 프레임은 전혀 쓸모가 없는 거예요. 저게 이 부분이 데이터 기준이 돼주려면 이런 평면이 나와줘야지. 직각인 이런 평면이 나와줘야지. 거기서 이제 이면과 이면의 이 각도입니다라는 게 나온 거지.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도 여기는 여전히 90도예요. 이 각에 대해서는 정의를 절대 할 수 없다. 평면과 평면 사이에서는. 한쪽 방향의 각도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주의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이제 여기까지 이제 직각도 명세에 대해서 설명이 다 된 것 같아요. 명세 방법은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아마 제가 늘상 하던 대로 측정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근데 얘도 측정도 거의 이제 평행도 측정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영상이 짧게 끝날 것 같고 이전에 이제 평행도 처음 얘기 나왔을 때는 1시간 정도 영상 찍었던 것 같은데 이번 영상은 좀 짧게 끝나게 되겠네요. 자 어쨌든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